여러분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거대한 빌딩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63빌딩 같은 거대한 건물을 눕혀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게만 수십만 톤에 달하는 강철 괴물이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말이죠. 이 괴물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조 원어치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거친 파도와 영하 163도의 극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물건을 만드는 곳 바로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기술 강대국들이 이 제조업의 왕이라 불리는 조선업을 포기했을까요?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한국의 조선소에 고개를 숙이며 배를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이 유독 배를 잘 만들어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배를 잘 만든다는 국뽕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라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싸워온 한 국가의 생존 투쟁이자 전 세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거대한 강철 생태계를 구축한 대한민국만의 지독한 승전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독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선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미친 짓인지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샀거나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내면 며칠 안에 물건을 받죠. 하지만 배는 다릅니다.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배가 바다에 뜨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립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3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 입장에선 그야말로 도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철판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배를 한창 만들고 있는 2년 뒤에 철강 가격이 200만 원으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아서 수천억 원을 날리는 겁니다. 환율은 또 어떻고요? 배는 전 세계 공통으로 달러로 거래되는데 환율이 요동치면 수익 구조가 통째로 박살납니다. 한마디로 3년 뒤의 미래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망하는 사업, 그게 바로 조선업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리스크는 크고 마진은 박한데 뭐하러 땀 흘려가며 철판을 용접하고 있나? 그냥 금융이나 서비스업처럼 안전하고 돈 많이 버는 거 하자라고 생각하며 배 만드는 망치를 내려놓은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사람뿐인 나라에서 이 거대한 제조업을 놓치는 순간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첫 번째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바로 국가와 기업이 하나로 뭉친 금융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입니다. 선주가 배를 주문할 때 돈을 한 번에 다 줄까요? 아닙니다. 보통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배를 다 만들어서 인도할 때 장음의 대부분을 치릅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들어가는 엄청난 인건비와 재료비는 누가 감당할까요? 조선소가 빚을 내서 버텨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RG, 즉 제작금융보증입니다. 조선소가 망해서 배를 못 만들면 은행이 대신 돈을 물어주겠다는 보증서죠.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들은 위험해서 못 해주겠다며 손을 저을 때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보증을 밀어붙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의 납기 지연도 없이 배를 만들어 온 그 신뢰가 금융이라는 엔진을 돌린 겁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에 맡기면 망할 일은 없다. 제 날짜 정확히 배가 나온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건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납기를 지킨 노동자들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도 배 만들잖아? 걔네가 더 싸게 만들 텐데 왜 한국이 1등이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조선소만의 전 매특허, 블록 공법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고 조립해 보셨죠? 한국 조선소는 그 거대한 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거대한 강철 레고 블록으로 나눠서 만듭니다. 아파트 대여섯 차의 크기만 한 블록들을 공장 곳곳에서 동시에 만들고 이걸 도크라는 거대한 웅덩이로 가져와서 기가 막히게 조립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수만 톤짜리 블록들을 1, 2미터의 오차도 없이 이어 붙이는 건 예술의 경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효율성입니다. 한국은 철강을 만드는 제철소, 배에 들어가는 엔진과 부품을 만드는 기자재 업체, 그리고 최종 조립을 하는 조선소가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며 한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거제, 울산, 영암 같은 곳이죠.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물류 비용은 최소화되고 속도는 빛의 속도로 빨라집니다.
철판이 제철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옆 조선소로 들어가 블록이 되고 며칠 뒤에 배의 일부가 됩니다. 이 통합 생태계가 뿜어내는 속도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 조선업만의 장벽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로 가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LNG선은 한마디로 바다 위에 거대한 냉동고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든 다음 실어 나르는데 만약 온도 조절이 잘못돼서 가스가 팽창하면 그건 배가 아니라 거대한 폭탄이 됩니다. 이 가스를 담는 화물창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 가스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밀봉 기술은 그야말로 초정밀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중국이 싼 가격을 무기로 LNG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얼마 안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 서거나 가스가 새는 사고가 빈번하게 터졌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선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다에서 터지거나 멈추는 것보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한국에 맡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싸구려 타다 망하느니 확실한 한국산을 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이 만든 압도적 격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단순히 배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략적 안보의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심에는 바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할 조선소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상선 제조 능력을 상실했고 군함 수리 하나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형편입니다. 이때 미국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얼마 전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엄지를 치켰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은 정말 경이롭다. 이건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SOS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기업이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와 수리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꿈만 꾸던 이야기, 즉 한국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거나 기술을 지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병기창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빨리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관리한다. 이건 한국 조선업이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이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제조 허브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조선소는 단순히 굴뚝 산업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하고 로봇이 용접하며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최첨단 하이테크 요새가 바로 우리가 곧 마주할 현대차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저 조선업은 이제 끝물 아니냐, 인건비 싸움에서 결국 밀릴 거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습은 어떤가요? 50년 동안 쌓아온 납기 준수의 신뢰, 전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 생태계의 효율성, 그리고 영하 163도를 다스리는 초정밀 기술까지. 대한민국 조선업은 지는 해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는 3년이라는 불확실한 시간과 싸워 이겼고 환율과 원자재라는 파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상선을 넘어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나르는 혈관을 만들고 전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와 울산의 밤을 밝히는 그 용접 불꽃은 단순히 쇳덩이를 붙이는 불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50년을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자,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시니 진짜 딥한 이야기를 좀 더 꺼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살짝 드렸죠. 이게 단순히 미국이 우리 배를 좋아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 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옆집 중국은 공장을 미친 듯이 돌려서 1년에 수십 척씩 최신형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군함 숫자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집, 그러니까 미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배를 만들 줄 아는 숙련공들은 이미 다 은퇴했고 조선소는 녹이 새어 있습니다. 군함 한 척 고치려고 해도 줄을 서서 2채 3년은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칼을 갈아줄 대장간이 없는 꼴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때 미국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직접 못 만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놈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자. 그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MRO입니다. 군사용어로 유지, 보수, 운영을 뜻하는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자동차 사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돈은 차를 팔 때보다 고칠 때 더 많이 나갑니다. 수십조 원짜리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어떻겠습니까? 배를 한 번 만들면 30년은 써야 하는데 그동안 들어가는 수리비와 부품값이 배 한 척 값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기네 군함을 해외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한국 조선소에 우리 배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과도 같은 해군 인력을 한국의 기술력에 맡기겠다는 엄청난 안보 신뢰의 증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일본도 배 잘 만들고 기술 좋은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일본은 배를 잘 만들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속도와 효율성에서 한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 조선소는 예전의 명성에 갇혀서 변화가 느린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블록 공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조선소 전체를 AI가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도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조선소 안에 사람이 없는데 로봇들이 알아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을 합니다. 설계도면은 종이가 아니라 태블릿 PC 하나로 실시간 공유되죠. 이런 미친 효율성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2년 걸릴 수리를 6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한국 조선소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거의 어벤져스급 구원투수인 셈이죠. 이제 더 민감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수함 중에서도 끝판왕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밥만 먹으면 몇 달이고 바닷속에 숨어서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병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약과 미국의 눈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기류가 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기로 한 오커스, 아우쿠스 동맹 보셨죠? 그 화살표가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기네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에 와서 잠수함 건조 라인을 유심히 살펴보고 간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배 한 척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바다의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저만치 앞서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조선업의 미래는 친환경과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들은 엄청난 양의 벙커CU를 태우며 탄소를 배출합니다. 전 세계가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탄소를 아예 안 내뿜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이 미래의 먹거리가 됐습니다. 이 기술력 역시 한국이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영하 163도의 LNG를 다루던 기술이 그대로 암모니아와 수소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율운항 배도 곧 나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선장 없이도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 대양을 건너는 겁니다. 수만 톤의 배를 AI가 조종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연료를 아낀다? 이건 전세계 물류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느냐? 바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가 어릴 적 교과서에서 보던 조선업은 땀 흘려 철판을 두드리는 힘든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의 조선업은 미국이 매달리고 중국이 시기하며 전 세계 안보와 환경을 책임지는 하이테크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대형 트럭 하나가 4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드는 LNG선 한 척은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배를 1년에 수십 척씩 찍어내는 나라. 3년 뒤에 환율을 예측하며 도박 같은 계약을 따내고 기어코 납기일을 맞춰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한때 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영국에 돈을 빌리러 다니던 나라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우리 조상은 500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들었다 하고 호언장담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비웃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자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환경 규제는 갈수록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부터 설계실에서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까지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떠신가요? 단순히 거대한 배를 만드는 줄만 알았던 조선소가 사실은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이 소용돌이치는 가장 뜨거운 전장이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지식으로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